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석 작업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는 분석 작업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분석 작업. 오늘은 샘플 4번 파일을 가지고 실습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고요. 소괄로 1번부터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소괄로 1번 문제는 부분합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부분합 관련 문제는 저희가 풀어보았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성별별 받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항목별 받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성별별 받은 점수의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리고 항목별 받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 수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쵸? 자,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정렬을 수행을 하고 부분합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정렬 관련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요.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즉 해당 동그라미 1번을 처리하고 동그라미 2번을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에 표 서식을 흰색 표 스타일 보통사로 적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부분합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표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추가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괄로 1번의 부분합 관련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번의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은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수행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저희가 작업을 할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에 커서를 두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고요. 정렬이 있다, 그쵸? 해당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렬을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은 성별을 기준으로, 자, 정렬 기준은 성별 필드가 될 것 같고요.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성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렬 기준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추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항목을 기준으로, 자, 기준이 되는 필드는 항목 필드가 됩니다.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렬을 모두 설정한 게 되겠다, 그쵸?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렬을 수행했으므로 이제 바로 부분합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에 보게 되면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은 성별별 받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성별이 되겠다. 그쵸? 성별별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별별로 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요. 어떤 필드를 이용하죠? 받은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받은 점수 필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점수 필드 체크하고요. 반영 점수는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별로 해서 성별별로 받은 점수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분합을 한 번 더 수행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한 번 더 리본 메뉴 상단의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이번에는 항목별입니다. 그룹화할 항목을 성별이 아닌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평균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쵸? 자, 평균을 체크한 상태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이네요. 받은 점수 필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된다고 했다. 그쵸? 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한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체크된 상태로 부분합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작성했던 부분합이 사라지고 해당 부분합만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별로 해서 받은 점수의 평균이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해서 받은 점수의 평균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 관련 설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표 서식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2셀부터 해서 해당 부분에 표 서식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할게요. 자, 표 서식을 지정할 부분에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I48셀이 되겠네요. 그쵸?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홈 탭에 위쪽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표서식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흰색 표 스타일 보통 4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스타일은 흰색 표 스타일 보통 4가 여기 있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자, 여기에 범위를 지정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범위를 지정하고 표 서식을 지정했으므로 바로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범위가 다른 경우에 해당 범위에서 바로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아래쪽의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표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 G열에 보면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넓혀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의 부분합 관련 문제를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자, 소갈로 2번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시나리오 관련 문제는 저희가 풀어보았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이익률과 불량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B2셀이 이익률이 되는 것 같고요. B3셀이 불량률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익률과 불량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2셀의 이름은 이익률, B3셀의 이름은 불량률, G16셀의 이름을 순이익 합계로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엑셀 시트에서 이름 상자에 그대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이 나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이름은 호황으로 하라고 하고요. 이익률은 50%, 불량률은 3%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호황일 때 이익률이 올라가고 불량률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이름을 불황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이익률이 20%, 불량률은 7%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 제시된 내용에 맞게 시나리오 두 가지를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의 왼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저희가 시나리오 요약을 하게 되면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잖아요. 해당 시트의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생겼었다.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자, 따로 뭐 설정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소갈로 2번 문제, 시나리오 관련 문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잘 설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시나리오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의 이름을 먼저 정의할게요. 자, B2셀을 클릭할게요. 자, B2셀 클릭해 주시고요. B2셀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B2셀의 이름은 이익률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B3셀, 자, B3셀 클릭해 주시고요. B3셀 클릭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위쪽의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B3셀은 불량률로 정의를 하라고 하네요. 불량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16셀을 보게 되면, 자, 해당 G16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도 동일하게 이름 상자에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16셀에 순이익 합계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씩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고 있다. 그쵸?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되겠다. 그쵸? 시나리오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정의를 할게요. 자, 시나리오 1번은 호황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시나리오 변경셀 값을 변경할 부분은 이익률과 불량률이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변경셀은 이익률과 불량률이 있는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될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자, 시나리오 1번은 이익률 50%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50%가 0.5다, 그쵸? 0.5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50%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불량률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3%면 0.03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3%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이익률과 불량률을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작성한 시나리오, 호황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되겠다, 그쵸? 해당 추가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2번의 이름은 불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변경셀은 B2에서 B3셀로 잘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해당 부분 변경셀 B2에서 B3셀 잘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2번은 이익률이 20%다. 그쵸? 20%라고 적어주시고요. 불량률은 7%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2번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작성이 모두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 요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시나리오 요약이 체크된 상태에서 결과 셀이 G16셀이 되겠네요. 그쵸? 해당 결과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하던 시트가 분석 작업 2번 시트였잖아요. 분석 작업 2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결과가 잘 나타나네요. 자, 이익률과 불량률이 있고요. 순이익 합계가 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호황이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불황이었습니다. 호황의 경우에 이익률이 50%, 불량률이 3%가 됐을 때 순이익 합계가 나오고요. 불황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20%, 불량률이 7%일 때 순이익 합계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3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표 1의 정석 놀이공원 요금표는 기본 요금에 따른 할인 요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하네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자, 추가 문제는 데이터 표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 관련 문제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진 않는데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해당 문제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기본 요금과 할인율에 따른 학생의 할인 요금을 해당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표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을 계산할 때 데이터 표를 활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기본 요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쪽에 할인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할인율 10%, 11%, 12%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기본 요금이 10,000원, 그리고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요금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할인율이 변함에 따라서 해당 할인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의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표를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면 아, 데이터표는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구나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기본 요금과 할인율에 따른 학생의 할인 요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네, 추가 문제의 데이터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할인 요금을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관련 수식이 필요한데요. 우선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기본 요금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추가 요금이 있네요. 자, 그리고 학생의 할인 요금이 있는데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어떤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값을 보게 되면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더해서 1에서 할인율을 빼서 계산을 하네요. 자, 해당 할인율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할인 요금이기 때문에 해당 할인 요금의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해당 이 6셀의 수식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데이터표를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변수가 두 가지 있을 때는요. 즉 기본 요금과 할인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그쵸? 자, 이때는 할인율과 기본 요금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10셀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 이 6셀에 있는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C10셀에 등호를 입력하고요. 등호를 입력하고 이 6셀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버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쉽겠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요금과 할인율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에 우선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수식을 먼저 적어줍니다. 자, 수식을 적기 위해서 해당 부분에 등호를 입력하고요. 이 6셀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표를 수행하면 됩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으로 들어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데이터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데이터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에 들어갈 부분만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표의 실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 입력 셀에 들어갈 게 뭐고 열 입력 셀에 들어갈 값이 뭔지만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왼쪽에 있는 데이터표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할인율이 15%일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해당 할인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적용이 되죠. 즉, 해당 부분은 15%의 할인율을 적용이 받는 행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25%일 때를 가정해 볼게요. 25%로 할인율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행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 입력 셀에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까요? 행 입력 셀에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왜 할인율이 들어간다고요? 해당 할인율이 행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열 입력 셀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습니다. 기본 요금이 10,000원일 때를 생각해보면 기본 요금이 10,000원이 해당 열들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요금이 14,000원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해당 기본 요금은 해당 열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입력셀 부분에 기본 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입력셀에 그러면 할인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할인율 이 3셀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 입력 셀에는 기본 요금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학생의 요금을 구하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 요금 C6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과 기본 요금이 달라짐에 따라서 학생의 할인 요금이 이렇게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데이터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데이터표에서 저희가 할인율과 기본 요금이 변함에 따라서 해당 할인 요금을 계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풀이 순서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해당 할인율과 기본 요금이 교차하는 곳, 즉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 학생의 할인 요금에 대한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학생의 할인 요금이 있는 이 6셀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당 C10셀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등호를 입력하고 이 6셀이라고 지정을 해줬던 거죠. 자, 해당 부분이 첫 번째 풀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행 입력 셀과
열 입력셀에 들어갈 부분만 잘 설정을 하시면 풀이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행 입력셀에 들어갈 부분, 열 입력셀에 들어갈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할인율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당 30%라고 하는 할인율은 행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해당 부분이 11행, 12행, 13행, 해당 부분이 D열, E열, F열이잖아요. 해당 할인율이 이렇게 행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행 입력셀 부분에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동일합니다. 열입력셀 같은 경우에 해당 기본 요금이 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열에 적용되기 때문에 열입력셀 들어갈 부분에 기본 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내용만 잘 숙지하셔서 행입력셀과 열입력셀만 잘 설정을 하면 데이터표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추가 문제까지 해서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문제로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로 시나리오, 세 번째로 해서 데이터표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작업을 샘플 1번부터 샘플 4번까지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풀이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유형이 남았습니다. 그쵸? 마지막 유형은 기타 작업 유형인데요. 자, 기타 작업 유형은 주로 매크로 문제와 차트 문제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해서 매크로 문제와 차트 문제의 기타 작업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